안녕하십니까. 송국근 혼술 6월 11일 화요일 오후에 보내드리는 속보입니다.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이재명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죠. 본인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내용이 사실상 판결문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이유는 일단 본인과의 연결성을 끊으려고 하는 것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300쪽에 달하는 판결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조마조마해서 그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에 이 국정원 내부 기록 같은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지금 전환을 해놨죠. 한 300쪽 되는 굉장히 긴 분량의 판결문입니다. 그런데 뭐 대다수 관계자들은 그 판결문 내용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언론이 취재를 했는데,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하나 보도를 했는데, 이재명으로서는 치명적인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이재명은 그동안 김성태와의 관계를 완전히 부인을 했죠. 쌍방울은 내이 한벌 사입은 기억밖에 없다, 그런 인연밖에 없다. 그리고 그 김성태를 조폭 출신, 뭐 고리 대검업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서 내가 왜 그런 사람과 말을 섞는 식으로 올리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김성태는 계속 그 이화영 전화기로 이재명과 몇 차례 통화를 했다고 주장을 했죠. 최소 한 3차례, 5차례 통화를 해서 북한에 대신 돈을 보내주니 고맙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은 그것을 부인을 했죠. 자기 전화로 이재명과 연결시켜줬다는 걸 부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선양 캠핑 스키 호텔, 그때 북한 사람들과 같이 무슨 뭐 폭탄주를 돌리면서 형 동생 따지고 했던 그 동영상, 그때 실제로 통화가 있었다. 영상 이화영이 전화를 바꿔줘서 김성태와 이재명이 통화를 했다, 이것을 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화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은 인정을 한 게 박용철, 그 자리에 있었던 쌍방울 부회장 진술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필리핀 마닐라에서 또 통화를 했는데, 김성태와 이재명이 그때 통화에서는 특히 김성태가 저도 같이 북한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재명에게. 자, 왜 그러냐 하면은 본인이 돈을 800만 달러, 약 100억 원이나 북한에 대신 내주는 것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죠. 나중에 이재명 정권이 들었으면 대북 사업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기 위해서인데, 일단 돈을 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본인도 같이 북한에 가서 눈도장을 찍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내용까지 법원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에게는 그동안 김성태를 몰랐다고 한 게 또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이화영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과 김성태가 2019년 1월 17일 그리고 2019년 7월 25일부터 27일 무렵 이화영의 휴대전화로 2차례 통화를 했다. 확인된 것, 그러니까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 2차례입니다. 재판부는 이 김성태와 이화영의 공동 피고인이죠. 박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화영과 북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뭐 폭탄주를 돌리고 했는데 형 동생 따지고 막 했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박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박용철이 없었더라면 전혀 진술하지 못할 내용들을 박용철이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드는 것이죠. 선양 캠핑 스키 호텔에서 있었던 처음에는 이화영이 그 자리에 참석한 자체를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지만 나중에 이 동영상이 공개가 됐죠. 법정에서 공개가 되는 바람에 이화영의 거짓말이 탄로난 바로 그 현장에서 있었던 겁니다. 판결문에 담긴 2019년 1월 17일 첫 번째 통화 당시는 쌍방울 그룹과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경제협력 협약식을 체결한 날이었다.
협약식 이후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 김성태는 술에 취해서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 판결문의 내용이. 그만큼 이제 방용철을 비롯해서 다른 관련자들의 말을 다 받아들인 거죠. 종합한 거죠. 술에 취해서 김성태가 경기도 스마트팜 500만 달러 제 돈으로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하영이 그러면 이재명 그 지사님하고 통화를 해봐라. 그래서 전화를 해서 통화를 바꿔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이 진술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7일 이날 이하영과 김성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그리고 방용철, 양주를 마시고 하는 이 자리에는 이 송명철 북한 조선 아태위 부실장이 참석을 했죠. 그래서 남북 기업가 아태 부실장 이런 사람들이 서로 나이를 따지고 형 동생 하자. 그 김성태가 그때 형 동생을 맺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 동생을 맺고 막 돈을 주기로 하고 그러고 나서 김성태가 술에 취해서 내가 막 500만 달러를 북한에 줬다. 그러니까는 아마 지사님하고 통화 한번 하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통화를 이하영이 연결시켜줬고 김성태가 열심히 앞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통화를 했다는 걸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자, 두 번째 통화. 2019년 7월 25일에서 27일 무렵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의 아태평화 국제대회 기간에 김성태가 경기지사,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계속 이재명이라고 안 쓰고 판결문에서는 이재명 이름은 안 하고 그냥 경기지사 이렇게만 합니다.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북한 정찰 총국 출신 대남 공작원 리호남에게 주기로 한 100만 달러 중 일단 70만 달러를 주고 이화영이 이재명 지사 전화를 또 바꿔줬다. 70만 달러 전달을 이제 북한에 대신 해줬으니까 전화를 바꿔줬다. 그때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그 마닐라에서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 말했다. 자, 이재명 방북할 때 북한 갈 때 같이 수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대북 사업을 많이 따려고 했기 때문에 눈도장 찍으러 같이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고 재판부는 김성태는 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지사와 함께 방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담보를 받아야 되니까 동행 방북뿐만 아니라 쌍방울 대북 사업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등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정을 기대했다고 진술을 했다. 김성태에겐 이하영의 요청에 따라 경기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할 유인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김성태가 자기 사업을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대신 내주는 그런 것 행위를 유인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동인이 있었다.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이재명의 돈을 대신 내줬고 그리고 이재명이 북한 갈 때 같이 가기로 했다. 이런 이제 앞뒤가 맞아 떨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성태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500만 달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 지금 가치로 110억 원입니다. 이것을 북한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 등에게 건넨 배경에 이하영의 이 말이 좀 동기로 작용했다는 말입니다. 이하영이 김성태에게 한 말에 따라서 돈을 800만 달러나 110억 원이나 보내줬다는 이야기죠. 그 이하영의 말이 뭐냐? 김성태에게 한 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정을 보고받아서 알고 있다. 당연히 이하영의 말만 듣고 돈을 보내지는 않았겠죠. 이하영이 지사님에게도 다 보고했어. 돈 보내도 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통화를 연결시켜줘서 2번 통화를 했다. 자, 법원이 인정한 것만 2번 통화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김성태는 이하영으로부터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 및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에 모두 보고를 했다는 설명을 수차례 들었다. 이하영이 이 부분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
자, 이제 이하영 재판 보니까 계속 이하영에 초점을 맞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하영이 이재명을 대신해서 부탁을 해서 돈을 보내게 됐다. 그걸 이재명도 알고 있다. 보고했다. 그리고 이재명과 김성태가 통화까지 했다. 자, 이까지 오늘 판결문에, 오늘 확인된 판결문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쪽은 2019년 5월 이후 약 6개월간 4회 4차례에 걸쳐 서로 명목을 달리해서 계속해서 방북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북한에. 또 이하영 측이 300만 달러는 그 이하영 쪽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죠. 300만 달러 보낸 거 방북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거 김성태 본인이 방북하기 위한 비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재명과는 상관없다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김성태가 쌍방울 그룹 차원 방북을 추진했다가 통일부의 반려로 무산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성태 자신 방북을 위해서 북한 측에 300만 달러란 거액을 지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통일부가 반대해서 안 됐는데 그걸 뭐 북한에 돈 준다고 되겠느냐 이야기죠. 그래서 지속해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요청한 경기도와 달리 쌍방울 내부에서 김성태 방북을 자체적으로 추진했다고 볼 정황도 충분하지 않다. 김성태 방북 비용이 아니고 이재명 방북 비용이다. 이걸 확실히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모처럼 이 법원 판결문에서 이재명의 범죄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한 그런 내용이 지금 확인이 됐고 또 300쪽을 언론사들이 지금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부분도 나오면은 설명과 함께 배경을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판결문 내용에 따라서 이재명은 충분히 여기에 연루가 되어 있고 오히려 주범격이죠.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전히 추가 기소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볼 일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